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주요 경제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6월 1일부로 부채 상한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문 닫아요. 당장 6월 2일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이런 거 해가지고 250억 불이 나가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그날부로 이제 모든 게 중지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지만 연방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옛날에는 한때 진짜 연방 정부 폐쇄까지 났었잖아요. 몇 번 과거에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죠. 오바마 때 그랬죠, 그죠? 클린턴 때도 그랬어요. 빌 클린턴 때도. 연말에 제 기억에 1990년대 그때도.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거나 이런 데에서 일반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금 밀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세금을 더 걷고 비용 사용을 줄이는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은 당연히 부자들을 위한 당이기 때문에 세금 자꾸 걷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상한을 하더라도 한계를 둬가지고 상한을 한다면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당연히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자기들 표밭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막 나쁘게 얘기하면 표밭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 서민들이나 못 사는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가 감소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꼭 줘야 되고, 여기서 감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필요하면 우리가 부채를 빚을 얻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과연 부자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덜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작가 파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 정치농장에서 소개해드린 건데, 미국에 이제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라든가 무슨 코미디 프로들 있잖아요. 투나잇 쇼, 데일리 쇼, 스티븐 콜버트, 존 스튜어트,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다 작가들이 써주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작가들이. 그런데 작가들의 이제 임금이 지난 2008년 이후로 별로 올라간 게 없으니까 작가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 노조 내부에 우리 파업을 해야 돼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98%도 넘어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TV 방송사 넷플릭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파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주면. 작가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런 거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AI, 인공지능을 작가들이 사용해 해달라 이거였어요.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참 지금까지 어떤 노조와 사용자 측의 단체 협약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간 거는. 그렇죠? 그게. 작가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작가들이 짝을 쓰고 코미디 프로그램 대본 쓰고 할 때, 드라마 쓸 때 AI를 좀 이용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조폭 남자와 재벌집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드라마를 쓸 때 AI에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좋냐? 그러면 AI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작가들이 쓰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AI가 작가들의 일을 대체해가지고 일자리를 뺏지는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작가 길드 노조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AI를 사용해서 창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단 이 사용자 측에서 AI만 써가지고 작가들 다 해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하게 조항이 넣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약간 흥미롭죠?
아우, 예, 신기한데요? 챗 GPT, 이 AI 시대의 새로운 이 노동 협상이 맞습니다. 이루어졌네요. 새로운 노동 예. 협상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그 IBM의 그 경영층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Managers that use AI will replace managers that do not.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 중에서도 AI를 사용하는 매니저들은 AI를 사용하지 않는 매니저보다 이제 훨씬 뭐 능력이 뛰어날 거 아니에요. 일도 잘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IBM의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AI를 써야 된다, 매니저들도. 결국에는 AI를 사용하면서 일도 해나가고 관리도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옛날에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방직 기계가 나오니까 자기들 일자리 뺏기니까 기계 파괴 운동 했잖아요. 러다이트 운동이죠. 마찬가지죠. 막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일자리 뺏기니까 막 그러면서 갈등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AI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 AI가 결국에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대로 사용하고 말 거냐? 아니면 이거를 또 이용하면서 또 다른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이렇게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그런 변화 선상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얘기인데, 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그 조금 대형 몰 매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 매장. 저는 사실 몰에서 뭐 사는 것이 별로 많진 않아요. 놀러만 가고 그랬지. 근데 가정을 꾸리시고 자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침대도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사야 되고 뭐 욕조 같은 것도 뭐 좀 더 좋은 걸로 새 것으로 막 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매장들이 자꾸 파산을 한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리조나의 피니스텍 미나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정도 됐어요. 저의 최애 스토어였던 베드베스트 비안이 뱅크럽시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이게 제가 한때 최애 스토어였거든요. 좀 젊을 때. 요즘은 안 가는데. 거기서 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정용품 많이 사요. 욕실, 부엌, 뭐 침구용품, 뭐 하여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많아요. 예. 그릇 그 뭐 이런 몰마다 거. 다 있죠. 예, 알긴 알아요. 그렇죠. 예, 큰 몰마다 거의 베드베스트 비안이 다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항상 우편으로 20% 오프 쿠폰을 보내줘요. 그거 딱 들고 이제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그게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 저기 태바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그랬었죠. 지금은 안 예. 그러지만. 요새는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은 왜 칼리지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애들 이제 기숙사에 새로 들어가는 기숙사 애들. 들어가고 뭐 이럴 예, 때. 예. 필요한 게 많잖아. 그러면 음. 그때 또 많이 또 애들이 고기 많이 이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기숙사 들어갈 때 거기 가서 많이 사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뱅크럽시를 하고 그 전국에 있는 매장 360 매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60개. 그리고 일하는 인플로이만 해도 14,000명이래요. 그 매장 하나하나마다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크죠. 그 예. 사이즈. 야.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바로 며칠 전에. 음. 예, 가보니까 벌써 막 사람들이 많이 사갔어요. 이제 그 리퀴데이션 세일 한다고 앞에 막 이제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예, 가보니까 벌써 빈 데가 많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페이하려고 기다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요번에 8월에 기숙사 입학하는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요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리퀴데이션 세일하는 거 이용하셔도 될 것 같다. 예, 보면서 조금 좀 씁쓸했어요. 이제 온라인 매장이 점점 커지고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왜 별로 필요한 거 없어도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쇼핑하고 왜 그러는 게 또 재미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감각도 생기고 또 상품들이 자꾸 개발되니까 또 새로운 예, 제품들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제일 몇 개가 많이 없어졌는데 어떤 거 생각나세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시얼스 있었죠. 시얼스도 예, 시얼스 없어졌죠. 있죠. 그 예. 다음에 토이자라스.
토이즈러스 맞아요. 토이즈러스 다 예, 우리 애들 없어졌죠. 어릴 예, 때 그때 우리 진짜, 방송에도 했었죠. 예, 많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갔잖아요. 우리가 토이즈러스 애들 데리고 가면은 막 꼭 예. 사는 옛날에는 것보다는 벌써 꽤 정말, 됐어요. 토이자라스 없어진 굉장히 거는. 애들 데려가서 저기 달래기 참 좋았죠. 애들 볼 예, 그 때. 애들 데려가면 애들 토이자라스 가자 그러면 예 그러고 왜 예,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게 없어진 거지. 그렇죠. 예. 제가 또 하나 그다음에 들은 거는 예. 터퍼웨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터퍼웨어도 최근에 예. 없어지는데 저는 사실 뭐 그 무슨 주방 기기를 산 적이 없으니까 잘은 몰랐는데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그 주부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이게 다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세일즈 펄슨이 돼가지고 사람들 몇 명 예. 모여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맞아요. 팔면은 거기서 뭐 커미션도 받고 물건도 팔고 뭐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서요. 예, 근데 맞아요. 그런 방식이 이제 온라인 방식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밀렸다 뭐 이런 밀려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터퍼웨어 상품이 굉장히 이제 하이 퀄리티로 이제 주부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른 제품도 퀄리티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터퍼웨어가 점점 밀린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오프라인 매장이 블록버스터 비디오. 아, 옛날에 왜 우리 블록버스터 비디오 많이 갔었잖아요. 그거 그죠? 뭐 테이프 빌렸었잖아요, 옛날에. 테이프 아니면 예. DVD 빌렸죠. 예. 그 옛날에 또 우리 애들 아빠는 또 그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갔어요. 애들 데리고. 음. 네, 거기 가서 테이프 구경하고 이랬는데 그게 또 이 온라인 때문에 또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동네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영업하시고 우리 미국에서 하시는 예. 분들 이런 야, 시대의 흐름 어떤 거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잘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갑자기 같아요. 이렇게 예,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싸그리 요즘에는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예,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월마트 가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월마트 가도 너무 한가해요. 옛날보다는 그랬죠. 지금 뜨는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죠? 달라 제너럴이죠. 달라 제너럴이 그냥 골목골목 하니까 그 월마트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인해 전술이에요. 거의 골목골목마다 몇천 개씩 막 늘어나요. 우리 동네만 어, 봐도. 그러니까 그 월마트 가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생각해보면 옛날에 라디오 쉑도 예. 있었죠. 그것도 예. 완전히 없어졌죠. 그다음에 반제 노볼 그 책방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예. 하긴 뭐 아마존이 책방에서 시작한 거니까 뭐 바스 앤 맞아요. 노블. 아유, 예. 그렇구나. 그게 점점 없어지는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고 그래도 명맥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 보니까. 쇼핑몰도 아예 그냥 예. 하나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크지 지나가다 않은 보니까 거는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옛날 분명히 쇼핑몰인데 완전히 음. 텅 빈 그 유령 그 센터처럼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예, 나름대로 그런 걸 볼 수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새 상품 구경도 하고 구매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팝콘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분수도 구경하고 그런 영화도 보고 곳이었는데 그랬죠. 예, 그게 예, 점점 없어지는구나. 이 인간적인 면이 좀 없어지지 예, 않은가 그런 걱정이 안타깝네요. 되더라고요. 예. 예, 미나님 오늘 슬프고도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시절에 백돌이와 백순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이 한인사회 골프 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긴 치되, 그 보기 플레이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들. 그를 백돌이 백순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줘서, 그 당시에 이제 티칭 프로이신 분을 모셔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고민들, 난 요게 왜 안 됩니까? 뭐 이럴 땐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캐롤라인 일방송이 지금 이제 미주 한인 우리 세상으로 바뀌고 또 이 티칭 프로님도 약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자, 티칭 프로 케빈 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한 4년? 3년? 3년 만인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지금 다시 캐롤라이나로 오신 거죠? 네네네. 예, 캐롤라이나에 계시고 지난번에 캐롤라이나 연합회 골프 대회 때 그때 제가 뵀어요.
정말 저 오래간만에 그러셨구나. 뵀죠, 그 당시. 네, 저는 목소리 듣고 딱 알았어요. 얼굴은 어머. 잘 몰랐다. 아유, 그동안 그러면은 우리 오프로님 계속 골프 치는 활동 계속 하신 거죠? 그럼요. 팬데믹 때 막 그때 우리 골프장에 샌드 같은 것도 못 만지게 하고 그 골프 깃발도 막 못 만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룰도 바뀌고 참 어렵게 그 당시 했었는데 그때 좀 타격이 있다거나 뭐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아, 타격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 그래요? 예, 실내에서는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하는 운동들은 사람이 메어 터질 정도로 아, 맞아요. 붐비고, 한때 아, 그랬었죠. 오히려 아, 반대였구나. 예, 대신 아, 골프 카트를 그 당시에 차 하나에 한 명씩만 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좀 있었죠. 약간 네, 불편한 그렇죠. 점은. 예. 오히려, 그러네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저같이 이렇게 뭐, 무슨 레슨하는 사람, 뭐, 특히 또 태권도, 뭐, 검도, 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타격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도 오프로님은, 아유, 다행이네요. 오히려, 예. 네, 더 밖에서 좋았네요. 하니까, 네, 밖에서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밖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 답답하니까. 밖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예. 그러셨구나. 그 요즘은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신가요? 네,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50%가 줄은 것 같아요. 그 오, 비지러들이 50%가 줄었고, 대신 아, 여기 살고 계신 교민들이 골프에 처음 접하신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거의 상준화가 됐어요. 그 잘 그전에는 됐네. 한국에서 뭐 지상사, 연수, 유학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재원들. 그렇죠. 미국에 오면 골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골프를 꼭 네, 여기 와서 골프 아니면은 테니스인데, 테니스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음,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한테 얘기한대요. 여기 미국 오면은 반드시 골프를 배우거나 골프를 치고 와라. 예. 맞아요. 왜냐면 한국이 워낙에 비싸니까 골프비가. 맞아요, 여기 맞아요. 와서 이제 실력 향상을 꼭 그렇죠. 이제 건강도 챙길 겸 실력 향상을 하고 가려고 하죠, 다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숫자가 지금은 많이 줄었고 이제 그 대신 현지인들 우리 동포 네, 한인 현지인들이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다시 시작을 하시고 하니까 예.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지금 골프를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 레슨비가 얼마나 되나.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우리 아줌마들이, 이렇게 엄마들 가장 궁금할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시작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나 그 레슨비 투자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뭐, 그 캘리포니아나 뭐 주마다 조금 틀려요.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일단 10회를 기준으로 해요. 10회, 오, 한 1회당 60분, 그러니까 55분에서 60분, 1시간 수업을 하고 네. 10회를 하면은 제가 지금 700불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누면 이제 시간당 70불이긴 한데 10회를 해서 700불을 받고 10회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 더 받고 싶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5회를 더 하고 음, 싶거나 뭐 3번만 더 하고 싶다. 그건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10회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초보자가 와서 골프를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회까지는 제가 기본기를 잡아주고 어느 정도 혼자 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한두 번 배우다 그냥 자기가 배우겠다 하고서 해버리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은 한두 번밖에 레슨을 안 받았지만 케빈한테 배웠어 하면은 스윙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 그러네. 먹어요. 맞아요. 그거 예. 있어요. 네. 10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클래스 끝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풀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본인이 뭐 연습해서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기본 700불. 10회를 해야 기본기는 뛰는군요. 어디 가서 그렇죠. 내 얼굴에 먹칠을 안 하게. 예. 케비노 프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 자랑스럽게 할 수 그러면 있겠네요. 한 중요하네요, 10회 진짜. 예. 정도 레슨 받으면 저처럼 이렇게 운동신경 하나도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폼이 나오나요? 네. 풀스윙까지 어, 할 수 있어요. 한번 오프로님 욕심나는데. 그 예. 티칭 해주시면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이 있나요? 누구라고 뭐 말씀은 안 하실 수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신경이 없다고. 지금 음. 30대 초반인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레슨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운동신경은 하나도 없고 운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래서 그럼 골프랑 좀 틀리다. 한번 골프 한번 공 한번 쳐봐라 했더니 알려주는 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진도가 숨겨진 빨라진 거예요. 재능이. 예,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 드라이버까지 풀스윙을 하고 빵빵 때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와. 있어. 그래 물어봤어요. 진짜 운동한 거 없냐 했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음, 신동이라고. 두 번 와. 만에 그 정도면 신동이라고. 음.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잠적을 했어요. 어머, 안 아, 나와. 그래서 안타깝네. 예, 예. 5회까지는 했어요. 5회까지는 했는데 너무 스윙이 이쁘고 피니시도 좋고 공 임팩트 좋고 공 잘 때리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가 녹화해 놨어요. 그래서 음, 그 수업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두 번밖에 안 배웠다.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수업 자료로 쓰고 있어요. 그 동영상. 아유, 그렇구나. 오히려 잘 뭐 치는 사람이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막 금방 그렇죠, 나왔나 그렇죠. 보네요. 예, 그런 점도, 맞아요. 그런 점도 예. 있더라고요. 네. 3년 이상이 되면은 스윙을 다 뜯어고치기가 힘들어요. 아, 다 습관이 들어가니까. 뜯어고치면은 3년 이상 그 골프를 쳤기 때문에 좀 레슨 받다가 필드에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내가 3년이 지난 사람을 내가 스윙을 다 뜯어고치면은 이분은 필드 나가면 안 돼요. 왜요? 공이 안 맞을 거예요. 음, 잘못된 스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뜯어고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필드 나갔을 때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분명히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죽박죽 돼. 이런 사람들은 필드 나가면 안 돼요. 예, 어느 보기,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엔 상관없어요. 근데 음. 레슨 받는 중에 필드 막 음. 다니고 하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원 포인트식으로 한 가지 고쳐야 되지 다 뜯어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슨을 충분히 받고 어느 정도 이게 기술이 습득이 된 다음에 필드를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10회가 끝난 다음에 필드 나가고 싶어요 하면은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내가 부족한 걸 뭔지 깨닫고 오시면 돼. 일단 기본 그렇구나. 10회는 뛰어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다른 거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은 무조건 뛰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본을 뛴 다음에 이제 작품을 들어가고 이제 뭔가 더 테크니컬한 걸 꼭 들어가라고 이렇게 일러드리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혹시 그 보기 플레이어들도 레슨을 받나요? 그런 분들 좀 계신가요? 좀 더 네, 향상 시키기 있어요. 위해서? 자, 요즘에 그 보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그 저한테 레슨 받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보담도 우리 와이프 좀 지금 입문했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럼 신랑분은 어느 정도 치세요 했더니 보기 플레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스윙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음. 그래서 음. 와이프한테 한 40분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분은 신랑분을 더 좀 봐줘요. 보기 플레이어라고 해서도 스윙이 다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보기 플레이 이하로는 진짜 오랫동안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싱글을 치기는 힘들어요. 음. 예, 올바른 스윙에 그 다음에 올바른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보기 플레이, 그 다음에 싱글, 그 다음에 로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보기 플레이니까 뭐 나한테는 레슨 안 해도 돼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니거든. 더 잘 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레슨을 거절하면 안 되죠.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와이프한테 레슨하고 제가 그 원포인트식으로 짝짝 찝어주죠. 그러면은 본인이 레슨 받으면서 놀라죠. 자기가 쳐놓고 놀래요. 왜 놀래냐고 공 잘 맞추겠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잘 맞출 수 있는데 예, 그런 그래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새. 예, 예. 네. 꼭 저는 맞아요. 이상하게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나는. 하여튼 뭐든 기본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 기본. 기본을 딱 배워놔야지
나중에 더 잘 나갈 수 있지. 수학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런 그리고 것처럼. 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골프채를 어떤 걸 사야 되나. 아예 처음부터 음, 좋은 거 사서 그냥 오래 쓰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럼 이 비싼 걸 또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땄어. 그럼 차를 살 때 새 차, 삐까뻔쩍한 거를 딱 살 거예요? 아니면은 좀 저렴한 차를 타다가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어, 골프채도 처음에 내가 칠 때는 땅바닥도 많이 치고 기스도 많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입문채가 있어요. 입문채는 채가 조금 다루기가 편하고 뭐 상처가 나든 뭐 하든 별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는 한 250구 정도 하기 때문에 풀세트가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골프가 공이 맞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의 골프채를 사면 돼요. 풀세트로. 음, 그게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게 700에서 1500불 사이인 거고 좀 더 좋은 것도 있긴 하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피팅을 해서 본인에 맞는 거를 채를 사야 돼. 그거는 이제 상급자가 됐을 때. 근데 초급자일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차를 어떤 걸 먼저 사느냐가 문제죠. 입문자이기 때문에 저렴한 채를 풀세트 사가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한 2년 있다가 그 채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 맞는 채를 피팅 안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채를 사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렇군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거랑 어, 비슷한 거네요. 찍어 먹는 게 좋으냐? 부어 먹는 게 좋으냐? 근데 이거는 답이 나왔는데요, 거의. 차를 네. 중고를 사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 네, 상관없어요. 어, 본인에게 만약에 중고로 여자채, 하다가, 남자채 그것만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음, 어떤 분은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인데 남자채 같은 거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중고채를. 스틸 쓰면 안 돼요. 스틸을 쓰는 이유는 내가 힘이 너무 강해, 여자인데. 여자채를 치면은 너무 흐느적거려. 그럴 경우에는 시니어 남자채를 써도 힘이 감당하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그라파이트를 써야 돼요. 여자분은. 스틸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채 주세요 하시면 돼. 여자채 해주세요. 여자, 남자 그거 확실하게 아. 구분해라 이 말이죠. 우리 네. 태바님도 배우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생 때 체육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 골프를 반드시 쳤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쳤는데, 저 그때 뭐, 부끄러운데? 골프 신동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용 때려쳐라, 너는 무용 때려치고, 그러니까. 골프 채를 잡지 그러냐, 이랬는데, 지금부터라도 죄송합니다. 너무 한번 부끄럽네. 괜히 지금부터라도 프로님 도전해 앞에서, 보세요. 프로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네, 저도 해보고 좋은 싶습니다. 프로님한테 배우시면 충분히 전국체전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 다시 시작해요. 예. 네, 아이씨, 인생 한 방이요, 막 이래. 6월 9일 날에 그 동남부 한인체육대 있어요. 네. 그 네. 전국, 그러면, 그 네. 미전국도 그 체전도 혹시 하시나요? 아니, 그 그거는 대회. 제가 한 번 나가본 적 그건 안 없고. 하시고. 네.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골프들을 많이 치시지만 그 항상 있어 왔던 그 지역 한인 골프 대회들이 좀 소강 상태였다가 최근에 다시 요즘 많이 많이 생기기 하더라고요. 시작해요, 지금. 그렇죠? 거기도.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포스터도 많이 뜨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골프 다시 약간 소홀히 했던 분들 또 한번 생각하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랄리 더람 등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티칭하고 계시는 케빈 오 프로님의 그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케빈 오님한테 레슨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네, 지금 에이펙스의 나일츠 골프 플레이 센터 가시면은 제 거 판넬이 있고 거기에 연락처가 따로 있고 한국어로 거기 광고판이 서 있어요. 310-357-5654.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골프의 계절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케빈 오 프로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빈 오 프로님 또 미나님 오늘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